네, 안녕하세요. 촌스런 방송입니다. 촌으로 갑시다. 촌스런. 네, 오늘은 농막 이동식 주택을 설치한 곳을 찾아서 왔습니다. 그동안 땅을 알아보고, 그리고 농막 할 만한 곳, 그리고 텃밭을 할 만한 곳, 싸고 개발 잘하면 좋아질 곳, 이런 곳을 많이 주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농막 설치된 곳을 한번 어떤 형태로 바뀌었는지 잠시 보고자 왔습니다. 벌써 이 그림을 보신 분들은 전에 어떤 땅 소개했던 거 아마 기억하시겠죠. 충북 괴산군 앵천리입니다. 전체가 830평이었고요. 그리고 200평씩 200평씩 해서 100평짜리도 있고, 이렇게 해서 네 분이 나누어서 이렇게 농막을 설치하고, 그리고 텃밭을 꾸미려고 이렇게 농지 정리를 한 곳을 잠시 찾았습니다. 이제 먼저 기존의 원형지 땅은 제가 설명을 따로 안 드릴 테니까요. 동영상 링크를 올려 드릴 테니까 참조하셔서 최초의 땅은 어떤 형태였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었구나 하는 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원형지를 보여드렸을 때는 어떤 형태가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만들어 놓고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귀농귀촌 동호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땅을 여러분 보시기에 좋으면 선택하시면 내가 한번 설치를 해 볼게요 하는 이런 카페, 이런 방송 주제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이거 얼마입니다 하면 일단 비싸져요. 그러니까 실비로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가격에서, 싼 가격에서 텃밭을 하고 하자 하는 의미로 제가 일단 땅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땅이 마음에 드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땅을 매입할 때 땅 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땅 주인과 그리고 우리 회원들 1대1로 개별적으로 땅 계약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농막 설명을 제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진행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간단히 이 절차를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졌고요. 요거는 그냥 틀만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쁘게 알아서 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여기다 물을 받아서 이쪽으로 이제 텃밭에 이렇게 물을 주는 용도, 그리고 밖에서 뭐 샤워 기능도 되나요? 하여튼 이건 알아서 외부 수도를 이렇게 빼놓은 상태니까 알아서 사용을 하시고, 이거 정화조입니다. 이렇게 정화조를 해서 시멘트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약간 높게 이렇게 해서 농막을 이렇게 올려 드렸고, 그리고 단차가 조금 생겼는데 여기 주인장께서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막아서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놨네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땅을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만드는 건 한계가 없어요. 이거 하면 저거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니까 일단 땅도 성형이라 생각을 하고, 눈 성형하면 코 성형해야 되고, 코 성형하면 볼 성형해야 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임플란트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자기 조건에 맞는 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자연 배수로 이렇게 봤잖아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장마지거나 이랬을 때 요걸 참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 옆에 경사에 있는 이면을 안쪽에 자연 배수로로 이렇게 내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경사면을 둔다면 이쪽에서 농막 쪽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경사면을 타고 내려가면서 여기가 깊은 또랑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래의 흙을 다 휩쓸어서 저렇게 개천으로 흘러가서 다 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다시 경사가 지고 다시 또 메꿔야 되는 이런 좀 귀찮은 부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농막 딱 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가꾸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순서를 기억하시고 이런 식으로 뭐 간단하게 괭이나 삽으로 이렇게 자연 배수로만 살짝 이렇게 해서 내주면 물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안쪽에서 돌고 가도록 하시고 물 자체가 밖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흙을 쓸고 내려갔기 때문에 나중에 이쪽에 또랑이 생겨서 결국은 이쪽 겉면에 다시 채우든가 중장비를 불러서 다시 또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되니까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괭이나 삽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자연 배수로만 내주면 간단한 일을 경사면이 어때 흘러내린다는 부분으로 불평불만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내 땅은 내가 하기 나름입니다. 뭐 이 농막은 뭐 많이 보셔서 뭐 그냥 넘어갈게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땅 자체는 뭐 제가 중간에 한번 말씀을 또 드린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 도로보다 좀 많이 푹 들어가 있던 그 곳이었는데 회원들이 이제 여기 마사토를 덤프차로 해서 200대 정도 해서 샀고, 그리고 덤프트럭 운임비를 합쳐서 제가 요거를 봐드려서 이런 식으로 경사면이 조금 완면하게 이렇게 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 이런 절차가 없었다면 그냥 여기 움푹 꺼져서 들어가고 나갈 때 많이 불편하겠죠. 예, 이런 형태로 그 농막을 만들어 드렸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텃밭을 할 때에 일단 마사토를 깔았기 때문에 퇴비를 좀 많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토질이 강해지고 그리고 작물 재배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돼요. 마사토는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밟고 다니는 쪽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식물에게는 별로 영양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퇴비 뭐 이런 걸 해서 섞어서 한 2, 3년 잘 가꿔야 텃밭으로 작물도 잘 열립니다. 이대로 만약 지금 상태에 심으면 작물은 그렇게 튼실한 작물은 재배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좀 신경 써서 텃밭은 꾸며야 됩니다.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같이 했네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런 경사면 같은 경우, 이 경사면은 나중에 지금은 이런 상태지만 조금 지나면 여기 이제 내년쯤에는 이제 봄부터 풀이 나기 시작해서 이렇게 풀이 자연적으로 아주 무성하게 자라게 되겠죠. 근데 요거 경사면 요것도 아껴서 여기에다가 꽃나무를 살짝 심는다든가, 그리고 잔디는 추천을 하고 싶지 않아요. 잔디는 손도 많이 가고, 잔디를 할 바에는 차라리 채소를 심어서 채소를 갖고서 먹는 게 몸에도 좋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화조를 했고요. 요즘 정화조는 농막이라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차도용이 해야 됩니다. 차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해야 정식으로 이제 허가 신고 사항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통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는 뭐 강원도 행성처럼 뭐 까다롭거나 괴롭히고 이런 건 없어요. 뭐 해와라 이렇게 규제하는 거 많지 않습니다. 그냥 오셔서 그 잘 지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을 전달을 좀 받아서 충청도의 인심, 그리고 공무하시는 분들, 공무원들의 그 수준, 이런 부분도 조금 느꼈고요.
요것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이분도 이렇게 했네요.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제가 이제 선을 이렇게 쭉 그어 드렸는데 이렇게 팠네요. 파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파서 이렇게 해줘야 안쪽으로 이렇게 배수로를 내줘야 이 물이 밖으로 흐르지 않으면 저기 경사면이 망가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장마 온다고 하더라도 장마가 오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이게 넘쳐서 저 아래쪽으로 쓸고 내려가면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절차, 그거는 배수로입니다. 배수로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서 배수로 잊지 마십시오. 이런 경사면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걸 잘 다스리면 되고 관리하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뭐 채송화, 봉숭아 이런 거는 나중에 심든가 아니면 조그마한 뭐 관상 식물 그런 거 심어도 좋겠죠. 예, 뭐 이런 형태를 뭐 다락 이거는 뭐 많이 보셨을 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중간은 이제 한 분이 이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빠져서 이 부분은 이제 비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도 이제 원하시면은 모르겠습니다. 이 땅 주인분께서 파실지 안 파실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 땅은 한 필지가 비어 있고요. 이 땅이 원래 여기 땅 주인께서 요 지점부터 요 지점 좀 아래네요. 요 지점부터 저 아래까지는 조금 이제 성토를 약간씩 하는 흔적이 있었는데 여기 위쪽부터 상당히 많이 좀 이렇게 깊었어요. 골이 깊었는데 여기를 이렇게 성토 작업을 해서 뭐 움푹 들어갔다는 느낌은 못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각자 들어가는 진입로는 따로따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아무리 경사가 지는 밭이든 산이든 간에 지형을 잘 다스린다기보다도 잘 이용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약간 경사가 좀 졌죠. 이렇게 경사가 졌을 때는 여기는 이제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파드렸어요. 이렇게 파서 물이 내려왔을 때 여기서 바로 쓸고 내려가 버리면 여기가 또랑이 되고 여기 개천이 돼 버려요. 근데 여기서 자연 하천을 이렇게 살짝 만들어 줬죠. 배수로를. 그렇게 해서 저 뒤쪽으로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 뒤쪽에는 전에는 여기다 풀숲이 엄청 났는데 이렇게 해서 잘 한번 싹 긁어서 이렇게 자연 배수로를 정리를 했고요. 쭉 또 올라가면 너무 더워요. 오늘 37도 38도 가까이 오른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마 어지럽습니다. 더워요. 너무 더워요. 이렇게 이제 도로에 여기 또 그늘이 이렇게 있고 여기 옆으로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이렇게 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온도가 그 옆에 지면보다 한 3도 이상 더 시원한 것 같아요. 이쪽이 여기 그늘에 앉으면 굉장히 시원한데 이런 거는 이제 여기 회원들이 이제 이 자리에다가 여기 조그만한 이제 평상 같은 걸로 해서 다리나 이런 걸 만들게 되겠죠. 다리 겸해서 만들고 저 위쪽으로 등산로 같은 경우도 개설을 해도 좋겠고 산바람이 엄청 시원합니다. 지금 여기 오니까 저기하고 확 달라요. 저기는 너무 뜨거운
열대지방이고, 여기는 아주 선선한 그런 아열대지방, 그런 기온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 이 물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늘이 있고, 그래서 여기 분들이 이제 이걸 공동으로 개발해서 여기 아마 데크나 이런 걸 해서 저 위쪽으로 쑥 내려가면서 이렇게 하고, 중간에 간단한 이 차단막을 만들게 되면 여기가 조그마한 연못도 될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 좋네요. 뭐 이런 형태, 이건 뭐 많이 보셨죠. 특별히 뭐 따로 설명드릴 건 없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계에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고, 경계 사이에 이렇게 큰 이렇게 경계 하천을 배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뭐 뒤쪽에는 전체적으로 전에 그 동영상 보시면은 뒤쪽에는 이런 식으로 소나무하고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이런 형태고, 이런 형태로 도로에서 이렇게 물려 있고, 바로 이런 좋은 조건으로 한다는 거는 이제 처음에서는 다들 못 느꼈을 텐데요. 이게 이제 그 그림 자체가 처음에는 그림을 그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꼬마, 우리 민서, 여기 이제 우리 그 회원분 아들인데 아주 똑똑하고 잘생겼어. 민서랍니다. 민서. 그리고 이렇게 뒤쪽으로 이제 밤나무도 좀 보이고, 산밤 나중에 따 드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주 저 위쪽으로 이제 비행기도 날아가네요. 아주 좋습니다. 공기 좋고, 저 큰 도로에서 불과 한 500m, 한 3, 400m 들어온 것 같은데, 여기는 아주 첩첩산중이에요. 그렇게 아주 정말 시원하고, 공기 좋고, 정말 아늑하고, 여기서 내려다 볼 때는 정말 그 드론 입구가 환하게 내려다보면 전망이 좋고, 근데 저기 안쪽에서, 저기서 들어올 때는 과연 이골에 뭐가 있을까 그게 안 돼요. 연상이 안 될 정도로 깊습니다. 이 골이. 그리고 저 뒤쪽으로도, 그늘막도 많고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제일 위쪽에 있는 우리 사장님, 쪽인데, 여기 이제 뭐 시골 같은 경우는 자연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렇게 내려온 물을 그냥 방치해버리면, 그냥 흘러가는 물. 그러나 이걸 잘 이용하면, 정말 그 자연 풀장도 될 수 있는 이런 그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저 산에서 내려오는 아주 맑은 물을 여기다 모아서 여기에다가 파이프를 연결해서 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저 밑으로 이렇게 해서 저 뒤쪽으로 연못이 쭉 연결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자연 풀장 같이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의 정리를, 자연을 잘 이용하면은 얼마나 행복한 공간이 되는가를 여기 사장님이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처음에 했었을 때는 좀 그늘지고, 좀 뭐랄까, 이 물이 좀 고여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여기 이제 그 자체가 뽀송뽀송해졌죠. 이렇게 자리가 뽀송뽀송해졌고, 여기에 뭐 채송화 있고, 여기가 약간 습지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 보면 수국도 심으셨고요. 우리 사장님이 좋아하시는 막걸리도 있고, 그리고 아까 요 위쪽에서 아까 요 위쪽 그 물 모였던 데 있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서 제가 공사하고 남은 그 수도 파이프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보세요. 그냥 두면은 버려지고 습지고, 이쪽에 뭐 벌레 생기고, 또 그리고 여기가
모기도 생길 수 있는 이런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활력만 잘하면 정말 이렇게 맑은 물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거고, 이렇게 이제 배수로를 만들고 이렇게 하천을 돌멩이를 쫙 주워다가 이렇게 깔아놨어요. 이렇게 쭉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장님이 처음부터 눈여겨봤던 거는 바로 이 뒤쪽인데요. 여기가 이제 흙이 쌓여서 여기가 아주 뭐 볼품이 없었고 이런 상태였는데, 여기 우리 사장님이 이 돌멩이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다고 그래요. 그 들은 이유가 지금 보니까 물을 저 위쪽에서부터 해서 이 전체적으로 이걸 세척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세척을 싹 해 놓으면 이게 뭐 이 기암 괴석도 이런 게 없어요. 저 흙에 묻혀서 있지만 저 흙을 살짝 긁어내고 저걸 바위를 세척하면 한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기가 자연암석, 층층이 이렇게 되어 있는 자연암석이고, 여기서 물을 내려가는 거, 예, 많이 잡았어요? 못 잡았네. 애게 어제는 나비 잡더니 오늘 못 잡았구나, 아무도.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해서 어저께 나비 잡았었지. 우리 꼬마가 어저께 나비 잡았는데 오늘 아무도 못 잡았네. 자, 요렇게 해서, 예. 이렇게 싹 세척한 다음에 저 위쪽으로, 수도 시설을 저 위로 이렇게 올려서 물이 흐르게 해도 정말 훌륭한, 뭐, 가든 음식점에서 봤던 그 그림 기억하시죠? 기암 괴석에서 물이 살살 이렇게 넘쳐나고, 아래쪽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드는, 그런 카페, 그런 뭐, 가든, 이런 거 기억하시죠? 그런 정도로 여기 지금 다 준비해서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다 긁어내서 흙을 긁어내고, 개구리는 저녁에 잡으세요. 이렇게 해서 뒤에 개구리랑 잠자리 있는데요. 잠자리 있어요. 이렇게 돌멩이가 이렇게 뒤에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밑으로 배수하는 이런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리 이 순서는 보통 이제 5필지 이렇게 나누을 때 먼저 신청하신 분이 선택권이 먼저고요. 그리고 맨 끝에 하신 분은 이제 마지막 걸 받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한 2번째 정도 됐나요? 그렇게 됐는데도, 이 땅을 딱, 1차적으로 선정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나는 텃밭을 하고, 텃밭을 하더라도 좀 재미있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뭐 지자체에서는 재미있는 거는 너네들 사정이고, 일단 와서 무조건 농사지어. 그리고 주소 옮겨. 뭐 이렇게 강제로 자꾸 하려고 뭔가를 제도적으로 규제를 하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대한민국 자유민주 국가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즐거워야 움직이는 거고요. 어느 군단이 어느 시단이 가더라도 내가 정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대한민국 어디나 나는 통행 이동권이 있고 거주권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아무리 뭐 오라 말아라 하더라도 그 땅이 전체적으로 다 지자체 자기네 개인 땅도 아니고 국가에서 공유하고 국민이 공유하는 그런 공공재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농막을 계획하셨던 분들은 텃밭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근데 텃밭을 꾸미더라도 재미있게 해야 되겠죠. 뭐 지자체 눈치 보느라고 못한다고 그러면은 그건 자유민주국가가 아니에요. 그건 통제국가고 전체국가지. 그런 형태는 아닐 겁니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또 서로 간에 모아진 하나의 뜻일 테고, 그러니까 잘해 보려고 하는데 서로 이제 뭐 정치적으로 이견이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휘둘리거나 하지 마시고, 내 자유는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는 있는 겁니다. 어떻든 뭐 횡설수설. 농막을 이렇게 설치해 드리고 이러다 보면은
주위에서 이제 처음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 경계를 해요. 경계를 하고 여기 뭐 들어올 거냐, 뭐 도전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순순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사겨놓으면 다들 좋고요. 마찬가지예요. 낯선 사람에게 다들 경계하게 마련이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내가 정당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면 모든 사람이 웃으면서 내게 다가오는 것이고요. 내가 경계를 하고 내가 적개심을 가지면 상대방은 더 경계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살 동안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경계심 푸시고 사랑으로 그렇게 베풀며 살아갑시다. 예, 어떻든 여기 이제 그 전봇대, 이걸 전봇대 하나 들어오는 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전봇대가 보통 한 달 내로 다 완료가 됐어요. 근데 요게 이제 그 뭐 한전에서 노조가 생겨서 그런지 아니면 뭐 규제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전봇대 하나 세우는데 최소한 2달 이상, 3달 가까이 걸립니다. 뭐 한전은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벌써 이게 여기는 굉장히 빨리 왔다고 하는데도 2달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택지 구성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 농막이라고 해서 그냥 막 얹어 놓는 게 아니고 쉽지 않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쉽지 않은 걸 가지고 저는 쉽게 해드리니까 신청하시면 돼요. 신청하시면 되고, 여기는 이미 신청받아서 완료된 거니까 여기는 파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하는 게 말씀드리고, 자, 요걸 기준으로 하는데 이렇게 본다면 뒤에는 적송, 소나무 이렇게 있고, 뒤로 맑은 하늘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앞쪽으로는 이렇게 그늘이 있고, 예, 참 좋지 않습니까? 예, 포장도로 있고, 예, 이런 곳에 주말에 오시든 아니면 귀농귀촌 전초 기지로 사용을 하셔서 6개월이든 1년이든 농사를 지어보고 그곳에 다시 나중에 귀농귀촌을 작정하고 오시는, 이런 것이 저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자체에서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수억씩 써서 해서 했는데, 처음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이 한 300~400명 정도는 각 자치마다 이렇게 모집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졸업생은 몇 명이나? 10명도 안 됩니다. 10명도. 그러면 돈은 뭐 최소 억에서 한 10억 이상 썼어요. 10억 써놓고 졸업생은 10명도 안 돼.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왜 귀농귀촌 정책을 그 나라의 국민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막 쓰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저같이 이렇게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민생의 그 아이디어를 차라리 더 평가하시고, 뭐 지원하고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막지만 말고 규제나 하지 마십시오. 귀농귀촌 해갖고 내 돈 해갖고 오겠다는 사람은 왜 그렇게 규제를 하고 뭐가 어떤 일은 자꾸 발목 잡고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국가에서 하는 일을 민생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조금씩 하는 일을 해야만이 국가에서도 가기가 쉬워요. 강제로 국민들 끌고 와보세요. 그게 제대로 가나? 역효과 만나지. 지금 집값 오르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농막 정책. 농막을 오픈 좀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뭐 농막도 안 된다 그러다가 창고만 해라. 그러다가 뭐 라면 정도는 끓여 먹어도 된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조금 더 오픈해서 그러면 귀농귀촌 할 거면 우선 그 전에 뭐 정화조 정도, 그리고 또 뭐 아무 데서나 뭐 용변 볼 수 없으니까 그래도 정화조 정도는 눈 감아 줄게 했다면 그냥 그걸로 해서 오픈을 하고 하면은 되지. 그걸 가지고 규제하고 진짜 천하에 못된 놈 만들어 갖고 농막하고 귀농귀촌 하는 거를 갖다가 무슨 역적같이 그렇게 몰아치는 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하고 그리고 단체장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들 좀 머리가 있다면 좀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자발적인 국민운동이 일어나고 국민들이 귀농귀촌해서 나가겠다는데 내 돈 써가면서 귀농귀촌해서 하겠다는데 막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잔소리 하나 더. 시골에 흉가 그리고 빈집들이 넘쳐나는 사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빈집들이 팔리지는 않고 팔지도 않아요. 그리고 빈집들이 1억 이하가 없습니다. 좀 쓸만한 건. 근데 빈집을 사서 거기 와서 거주하라고요? 아니, 금방 건들면 휙 쓰러질 걸 1억에 주고 사라고 하니 누가 사겠습니까? 못 사지요. 돈이 썩어 넘어지지 않는 이상. 그러면 그렇게 비싸게 하고 하는 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땅값 정도만 받고 그리고서 그걸 싸게 매각하는 거를 좀 유도를 시키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민들에게 절반 가격 1억 하던 걸 5천만 원에 사라. 그리고 땅값은 4천만 원이고 1,000만 원 정도만 그냥 껍질 가격으로 해서 나무값만 받고 사라. 뭐 전기수도 일단 들어왔으니까 시설 비용 1,000만 원 플러스 이렇게 해서 한 5천만 원으로 해서 사라. 이렇게 한번 유도를 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생각은 없고, 아니 유령 집들이 빈집들이 넘쳐나고 곳곳에 집들이 사람 살다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집들이 전부 다 유령집이 다 돼버려요. 그래서 그 집 허물고서 그 옆에 깨끗하게 농막을 짓고 그 옆에 묵어 넘어지고 자빠졌던 그 묵밭을 이리 개간하고 저리 개간해서 땀 흘려서 예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 못하게 규제하고 농막에서 잠자느니 마느니 똥을 싸느니 마느니 뭐 그딴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언변이 없어서 제대로 핵심을 찌르지는 못했는 것 같은데 어떻든 지자체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돈을 쓰려거든 민간이 움직여서 하는 이런 거를 바르다 그러면은 자존심 상해서 못 따라가 이러지 말고 민간이 하는 것도 아이디어가 좋다면 그래도 심적으로 이러이런 형태는 참 괜찮더라 추천합니다. 이렇게는 못할 망정 도시민들을 가지고 그래도 귀농귀촌해서 하다못해 주말에 온다고 하더라도 관광객 수준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 지역에 사람이 많이 넘쳐나면 관광 수입이 있는 것처럼 시골에 뭐 어떻든 구경을 오든 뭐 하든 일단 차를 끌고 시골까지 왔다는 거는 돈 쓰기 위해서 그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돈 쓰려고 온 사람한테를 박대를 하고 뭐 하려고 왔느냐 이렇게 한다면 그보다 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온 사람도 쫓으면서 왜 오지 않을 사람을 갖다가 굳이 그 돈 써가면서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운영하냐 말이요. 돈 써가면서 안 되는 거 알면서. 처음에 입학생들은 400명이에요. 지자체에서 내가 봤어. 홍천도 그렇고 행성도 그렇고 그리고 음성 뭐 충주 할 것 없이 다 그렇던데요. 뭐 무슨 직업학교 비슷하게 해갖고 농촌 체험마을 해갖고 한 거 성공한 거 있어요? 있으면 내놔봐요. 유튜브에 한번 올려봐. 보게 좀. 그 프로그램을 합시고 최소 1억, 쉽게는 10억 이상을 써가면서 400명 정도의 그 연수생을 모집을 했어. 귀농귀촌, 이 체험단. 그렇게 수억을 써놓고, 그리고서 나중에 졸업할 때 3, 4개월이 아니라 이게 한 주 지나면요. 절반이 도망가 버려. 왜? 적응 못하고, 아니, 시골에 대해서 땅도 모르는 사람한테 자꾸 그냥 경운기 얘기를 하지, 퇴비가 어떠느니 자꾸 갖다 주입식으로 얘기를 하지. 그걸 누가 듣습니까? 그걸 졸고 앉았지. 귀농귀촌 하려고 하다 정 떨어져서 못 온다고요. 좀 자발적으로 재밌게 내가 원했을 때 귀농귀촌 해야 그게 효과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무슨 자꾸 잔소리 한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댓글 달 사람 다세요. 저 잔소리 할 만큼 할 테니까. 틀렸다고 생각 안 하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뭐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좀 길어지니까 뭐 나가겠다 그러는데 나가실 분은 할 수 없어요. 뭐 제가 잡는 것도 아니고 뭐 잡았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저는 뭐 광고 수익 받는 사람도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뭐 자꾸 뭐 그 제목을 호기심이 있거나 아니면 선정적으로 달아갖고 뭐 낚시질을 하는 그런 유튜브도 아닙니다. 오시면 오시고 가시면 가시고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수익에 대해서 일절 뭐 받는 것도 없고 드리는 것도 없고 뭐 죄송합니다. 드릴 게 없어서. 예, 어떻든 간에 필요하시면 오시는 거고 그런 거고요. 예, 어떻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조금 길어졌지만 귀농귀촌에 대해서 너무너무 한심하기 때문에 이 지방에 둘러보면서 느꼈던 점은 정말 뭐랄까 아주 답답할 정도로 아주 환장할 정도로 아주 답답해요. 예, 충청도 여기 왔으면서 보니까 충청도는 조금 나은데 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정말 숨이 콱콱 막힐 정도로 횡성 같은 경우는 규제 뭐 세상에 무서워서 거기다 뭘 밭고랑에다가 삽자루 하나 꽂겠어요? 괭이자루 하나 거기다가 캐겠습니까? 뭔 규제 해갖고 정말 밭에서 조금만 깊게 하면은 개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그 지방자치단체에다 무슨 귀농귀촌을 얘기를 하고 뭐 고기가 맛있고 한우가 맛있으면 뭐 하냐고 적응이 안 되고 무섭는데 거기 갔다가 그냥 무서워서 적응도 못하고 하루를 못 견디겠는데 어떻든 간에 사람은 즐거워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즐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행복도가 있었을 때 남이 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거고요. 귀농귀촌에 대해서 내가 즐거움이 있고 시골에 가서 내가 자유로우면 누가 오지 말라 그래도 와요. 프로그램 없어도 그냥 옵니다. 예, 어떻든 자연은 우리를 살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면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할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갑시다. 어차피 한 번 가는 인생 우리는 자연으로 가게 돼 있죠. 예, 자연으로 갑시다. 촌으로 갑시다. 촌스런.